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이거예요. 보호소인가? 네. 이게 신종패 이거 이제 이미 드릉드릉한다 드릉드릉해. 최근에 조금 시체말로 빡치는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봐봐요. 이게 이제 11월 4일 기사고 보호소라더니 캣타워의 고양이 사체 펫숍 분양 유인까지 충격. 충격.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여기 첫 줄에 있는 저 표현이 중요한데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신고된 업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뭐냐면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동물 보호 센터가 있고 이건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설 보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가시는 곳들은 대부분 이제 사설 보호소죠. 근데 이 사설 보호소가 워낙에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고 사설 보호소 자체가 좀 동물 학대를 벌이는 것이 많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나라에서 그럼 사설 보호소도 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자라고 해서 법을 몇 년 전에 통과시켰어요. 동물보호법을. 그러면서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설 보호소 중에 일정 기준을 갖춘 곳이 민간 동물보호 시설로 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설 보호소 중에서 잘하는 곳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신종 펫샵이 저 제도를 악용을 해서 민간 동물보호 시설로 이제 신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 아침 기사 11월 4일 7시 58분 기사예요. 7시 58분 기사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신종 펫샵 하면 그거였잖아요. 악순환. 네. 그래서 우리가 보호소니까 파양을 하려면 네. 우리가 이제 맡아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입양을 할 거면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라는 그렇죠. 미끼로 맞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른 이쁜 애들을 이제 분양을 하는 형태.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어. 일단 신종 펫샵이 뭐냐면 말 그대로 펫숍입니다. 동물 판매업을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동물을 팔고 돈을 버는 곳인데 마치 보호소인 것처럼 광고를 교묘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실은 돈 주고 동물을 사는 건데 유기동물을 입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건데 입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근데 이 동물들이 어디서 왔냐? 반려동물 중에서 사정상 파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파양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디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보호소인데 사정상 키울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사정상 동물을 키울 수 없어요. 어떻게 하지? 돈을 주고 보호를 또 시키는 거잖아요. 그 보호비를 주고 동물을 보호를 맡겼습니다. 나는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다가 내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동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동물을 돈을 받고 다른 데다가 유기동물이라고 하고 분양을 보내는 거예요. 못 키우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동물을 받은 다음에 이걸 또 돈을 받고 파는 곳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양쪽에서 돈을 다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보호소인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신종 펫샵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빡이 쳐가지고 신종 펫샵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던 와중에 이제 얘네들이 법까지 악용해서 민간 동물 보호 시설까지 신고를 해갖고 정부 지원까지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거잖아요. 네. 민간 동물 보호 시설 신고제가 지금 시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네, 등록제.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영업을 하려면 이제 신고가 있고 등록이 있고 허가가 있는데 허가가 가장 까다로운 거고 등록이 그 다음이고 신고는 사실 어떤 시설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은 바로 이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처음에 사실 등록제나 허가제로 시행을 하자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 사설보호소들 다 천차만별인데 누가 따라올 수 있냐. 신고제부터 해서 하나씩 올라가자라고 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된 거거든요. 사설보호소 신고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허술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종 펫샵이 보호소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사한 결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저도 이거 아까 리스트를 봤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한 곳이 17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6개 이상이 신종 펫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가 넘네요. 네.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사설보호소들은 오히려 신고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가짜 보호소들이 펫샵. 신종 펫샵들이 이걸 신고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와중에 신고만 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봤더니 동물 사체가 매달려 있고 저렇게 동물 학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막 대소변 관리도 안 돼 있고 네.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짜증나게. 정말 신종 펫샵은 진짜 이거 되게 충격이야. 네, 맞아요. 왜냐면 건강검진비랑 접종비 명목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네.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입양할 때 이제 네. 또 청구하고 돈을 통보하고
심지어 그다음에 돈을 받고 파양된 동물들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또. 야 진짜.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그냥 조금만 뭐 유기동물 입양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 제일 유명한 신종 펫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 친구들도 여기 나 유기동물 입양하려고 여기서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떤 곳이야라고 막 링크를 보내와요. 거기에요. 신종 펫샵에.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 얘가 파양을 할 때도 얘네들은 또 돈을 받잖아. 돈을 받죠. 입양을 할 때도 돈을 받고. 양쪽에서 돈을 받는 양쪽에서 거죠. 돈을 받는 네.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이 신종 펫샵이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신분 세탁을 정말. 할 수가 네. 있다라는 장치까지 생긴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는 사실 좋은 취지로 사설 보호소를 좀 제도권에 넣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이거를 저 신종 펫샵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뒷골이 땡기는 제가 일이죠. 정말 네. 만약에 보호소를 가서 입양을 한다면 이런 펫샵이 아니라 지자체 보호소를 가는 거 1번. 만약에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시 내에서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약간 그런 데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동대문도 있고 어디 맞습니다. 되게 많아요. 상암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포인핸드 같은 되게 투명성이 보장된 그런 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디야 뭐 어디지 경의선 숲길 네. 거기 카페 차린 거 직접 보고 입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가까운 원장님들이 간혹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구조되거나 분양 입양이 안 된 애들을 병원 SNS 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 김범석 원장, 뭐 송파 말이나 이런 데는 올려요. 악갱이들이 올라와. 그럼 악갱이들 그런 데서 입양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것도 어떤 인간의 심리를 노린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책감을 안 받기 위한 그렇죠. 솔직한 심리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보호소에 애를 파양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얘의 케어비를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면피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선의의 피해자는 또 뭐냐면 나도 보호소에서 입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검색해 보니 그런 데가 막 땡땡땡땡이 막 뜨니까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포인핸드를 알겠어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막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처음엔. 근데 보호소 갔더니 이게 또 세잖아 애들이.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품종묘를 데리고 온다던가 거기 이제 있는 애들을 데려온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이제 맞습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가운데에서 갈고리처럼 양쪽에서 딱 그러고 있는 이익을 겁니다. 취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심지어 국가에서 허가제로 해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만 이거를 이제 신고제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걔네들 입장에서 얼씨구나 하고 신고하면 되네. 네. 이게 어떤 거랑 연관성이 있냐면은 그 개농장이라고 하죠. 그 농장 시스템 브리더라고 하는 그게 예전에는 신고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강력하게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이 허가제, 신고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저희가 둘 다 흥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신고제, 허가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되는 문제인데 신고제가 되면 몰라요. 네. 이 상황이. 쟤네들을 신고한 이유는 저는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지원도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정부 지정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홍보를 또 했겠죠. 우리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유기동물 보호소인 척을 더 잘했겠죠. 여기 신종 펫샵 구분하는 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확실해요. 네, animal.go.kr이라고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별로 보호소 위치,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나와 있는 200몇 개밖에 안 돼요. 그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식 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설보호소는 사실은 다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그걸 체크해 보겠다고 만든 제도가 지금 이렇게 악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예전에도 신종 펫샵 얘기를 했죠. 이 악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이걸 이제 악용한 사례. 그러니까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악용을 했다.
이 업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진짜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저거를 저 제도가 생겼을 때 야 우리 이거 신고하자라고 생각한 게 진짜. 근데 이게 고양이 사체가 막 캣타워에 매달릴 때 방치되어 있고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